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첫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이유의 너의 힘이라는 노래로 같이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노래로 선생님이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큰 의미를 갖는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애정이 가고 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시작하는 그 첫 관문에 서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1학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자, 이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두 가지 모두 1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3학년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라는 이 3년의 기간을 통틀어서 내가 지금 이 출발선상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큰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코 수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 정말 수학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수학을 통해서 내가 정말 멋진 미래를 펼칠 거야. 라는 이러한 자신감과 그리고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수학을 보듬어주는 마음, 하다못해 잠자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책을 안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과목에 좀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선생님하고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아직 듣고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엔 선생님이 어떠한 얘기를 담아보았냐면, 자, 우선 우리가 수학2라는 이 과목,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얘기했고요. 그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자, 우리가 이 과목은 그렇죠.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죠. 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수능에 가장 먼저 반영되는, 가장 먼저 만나는 과목이란 얘기죠. 자,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 수능이라는 단어 듣는 순간 여러분들 약간 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수학2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신도 잡아야 되지만, 그렇죠. 수능에도 얘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OT예요. 물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선생님이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죠. 자,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앞으로 3년이라는 긴 마라톤을 우리가 같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해주고 싶은 얘기, 그 몇 가지들을 담아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1강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강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나왔었죠. 선생님이 매 강의마다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름하여 소연쌤의 빌보드 차트인데요. 자, 매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오지? 약간 기대를 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선생님이 선정한 이유가 물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수학이라는 과목 강의 시작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자 매일매일 즐겁고 재밌는 노래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매 강의 시작마다 선생님하고 같이 소원을 얘기할 거예요. 네, 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도대체 무슨 소원이지? 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소연쌤과 함께 공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원이고요. 네, 그럼 오늘의 소원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여기 보이시죠? 자, 집합의 뜻. 오늘 우리가 집합이 무엇인지, 그 집합이라는 게 뭔지 우선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집합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우리가 종류를 어떻게 구분짓지? 라고 하는 집합의 분류까지 보고 나서 그 마지막에는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주어진 집합을 우리가 부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용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말 듣는 순간 네, 처음 듣는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집합하세요 라는 얘기. 자, 들어본 적 있죠? 자, 언제 그런 얘기 듣나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때, 자, 누구누구 집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집합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굴 모이라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집합이란 용어를 얘기할 때 뭐 1학년 1반 모이세요. 2학년 2반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뭔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모이라고 하죠.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을 그대로 우리 수학에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대상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모임 하면 집합이 될까요? 그렇죠. 집합이 되지. 그렇죠. 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여자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여자이다. 아니다. 그럼 여자인 사람들만 모으면 집합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이다. 아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하면 그렇죠. 이건 집합이 아니죠. 왜 집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 모이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건 굉장한 국가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네가 잘생겼어? 아니야, 내가 더 잘생겼어. 이러면서 서로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은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자, 그러면 3 이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건 집합이 그렇죠.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이 되면요,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자, A라는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A라는 집합은 3 이하 자연수의 모임을 간단히 나타낸 기호고요. 그럼 이 집합에 대한 대상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기준에 의해서 3 이하의 자연수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 또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도 얘기해요.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 1은 A의 원소이다. 1은 A에 속한다.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쓰려면 굉장히 길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뭐라고 나타내냐면 간단한 기호로 1은 A에 속한다.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 포크같이 생긴 기호는 어디서 왔냐면요. 우리가 영어에서 자, 원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의 첫 번째 글자, 알파벳 E죠. 얘를 우리가 한번 흘겨 써볼게요. 흘겨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서 온 기호예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1은 A의 엘리먼트이다.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집합 A의 원소는 1만 있나요? 아니죠. 2도 있으니까 2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보고요. 또 3도 A의 원소이다. 또는 3은 A에 속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해볼까요? 자, 4도 A의 원소가 되나요? 아니죠. 4는 A에 속하지 않아요. 원소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대를 그어서 나타냅니다. 그럼 이 기호의 의미는
아, 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구나.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호 같이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칠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각각 하나를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기호는 어떻게 썼냐면, 자, 원소라는 거는 소문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 흔히 표현하는데, 이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하면 속한다 이렇게 쓰고요. 이 원소가 집합에 속하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쓴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호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주어진 각각의 경우가 집합이 되는지, 그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같이 짚어볼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 농구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하면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집합이 아니죠. 왜냐면 농구를 잘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구를 잘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이라는 말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자, 집합이 될까요? 그렇죠. 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을 찾아보세요. 혈액형이 B형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우리가 혈액 검사 받아서 우리의 혈액형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적인 근거로 아, 혈액형이 B형이다, 아니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우선 우리가 3, 4, 5는 집합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왜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멋진 영화 배우들의 모임 나와 있는데요. 자, 집합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멋지다라는 말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누가 멋진지 안 멋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남자 영화 배우들의 모임 하면 집합이 되겠죠. 남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줬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의 모임, 집합이 아닌데 이유는 그렇죠. 높은이라는 말 때문에 집합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우리 학교에서 발이 큰 학생들의 모임 하면 왜 안 돼요? 그렇죠. 발이 크다라는 말 때문에 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이고요. 자, 10보다 작은 소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소수가 뭐였지? 저거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소수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만 살펴보아도 돼요. 자, 소수라고 하는 것은 1을 빼고 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2, 3, 4, 5 쭉쭉쭉 가는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자기 자신하고 1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해요.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 그렇죠. 2개죠. 자기 자신하고 1. 이렇게 2개 있는 약수가 2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이 A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2 되죠. 약수가 1하고 2니까. 또 3도 약수가 1하고 3이니까 되죠. 자, 4는 될까요? 안 되죠. 1, 2, 4. 약수가 3개 있죠? 그러면 5는 되고요. 6도 안 되죠. 1, 2, 3, 6이죠. 그리고 7은 1하고 7이니까 되고요. 8 안 되고요. 9는 1, 3, 9가 약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개 찾아보았어요. 자, 그래서 집합 A를 알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어요. 뭔가가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확실히 이 보기를 전에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보기를 보기 전에도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얘네들이니까 확실히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것은 2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속한다. 이거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도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 5와 7에 대해서도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 보면서 보기 봐볼게요.
자, 우선 속한다 라고 나온 거 보이죠? 자, 우선 2번. 아, 이거 밑에 나와 있네. 2는 집합 A에 속하는구나. 마찬가지로 3도 집합 A에 속하는구나.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1이라는 게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면 1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맞게 표현한 것이구나. 옳은 거고요. 그 다음 4도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원소가 아니다. 맞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5번이 문제죠. 왜냐면 5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했는데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집합에 대한 몇 가지 내용, 집합이란 무엇이고 원소란 무엇이고 그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에서도 봤었지만 A라는 집합을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A라는 집합을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또는 뭐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집합의 원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 2, 3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찾아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가 1, 2, 3이다 라고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봐볼게요. 이와 같이 주어진 이 원소들을 집합기호라고 부르는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원소 나열법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1, 2, 3이 원소고 집합기호 안에 나타내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소들을 쓰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1, 3,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떻게 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다 같은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어진 이 집합을 나타낼 때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그 말은 1, 2, 3, 3 한 번 더 쓸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중요하지 않고 중복해서 쓰지 않는구나. 이게 원소날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이 집합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총 3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3가지 방법 중에 나머지 방법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집합 A를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떠한 집합 A라고 생각했냐면 3 이하의 자연수라는 기준을 줬죠. 그럼 이 기준, 즉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중괄호를 집합기호라고 얘기했고요. 이 집합기호, 즉 중괄호 안에 우리가 저 기준, 조건을 써볼게요. 이 집합은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었어요. 3 이하 자연수의 모임. 해서 집합기호 안에 그 기준을 우리가 써보고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호를 이제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자, 막대기를 그릴게요. 얘를 우리가 바라고 읽어요. 자, 이 막대기 앞에 누굴 써주냐면 원소를 써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소의 모양. 자, 그럼 선생님 원소는 1, 2, 3인데 여기 1, 2, 3을 다 쓰나요? 우리가 기호를 그렇게 약속하진 않고요. 1, 2, 3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변수가 되겠구나. x라고 쓰고 이 x가 원소의 모양인데 x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정보, 즉 x에 대한 조건을 뒤에 이와 같이 3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조건은 막대기 바 오른쪽에 쓰고요. 막대기 바 왼쪽에는 x, 즉 원소의 모양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서 집합을 제시했다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집합하고 조건을 똑같이 써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집합하고 조건을 똑같이 썼는데 어디만 바뀌었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소의 모양이 해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집합의 원소는 2 곱하기 x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려면 2 곱하기 x꼴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x가 뭔지 모르죠? 근데 그 x에 대한 정보는 뒤에 조건에 있죠. 자, 써볼까요? x는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2 곱하기 x가 이 집합의 원소인데 x는 1, 2, 3. 자, 대입해볼까요? x 대신에 1이거나 2 곱하기 2x인데 x 대신에 2이거나 2 곱하기 x 대신에 3.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물론 이 집합을 우리가 더 예쁘게 어떻게도 쓸 수 있나요? 계산을 해서 2 그리고 4, 6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으로 똑같은 집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시오 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제시법 주어지면 원소나열법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얘기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집합 A라는 주머니 안에, 울타리 안에 이 집합의 원소를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와 같이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우리가 그림이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얘기해요.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구나. 자,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두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어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집합 C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집합 C를 봤더니 원소의 모양이 바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원소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 원소가 A 더하기 B인데 A가 뭐고 B가 뭔지는 뒤에 조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보면서 원소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조건에 따르면 A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0, 2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B라는 녀석은 뭔지 모르는데 집합을 봤더니 그렇죠. 집합 B의 원소니까 0이거나 2구나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집합 C를 찾아야 되는데 그 C는 원소의 모양이 A 더하기 B인데 그 A가 이런 값이고 B가 이런 값이래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거, B를 대입하면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거, B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써볼게요. A는 마이너스 2, 0, 2. B는 0,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네모칸 안에는 A 더하기 B를 우리가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고 B가 0이면 A 더하기 B는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두 번째, A 더하기 B는 0. A 더하기 B는 0. A 더하기 B는 2. A 더하기 B는 2. A 더하기 B는 4. 이렇게 우리가 A 더하기 B를 전부 다 표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하지 말고 표로 구했는데요. 자, 원소들을 이제 예쁘게 적어보면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문제 여러분들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합이 뭔지 살펴봤고 그런 다음에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젠 집합을 우리가 종류별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내용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이라는 말이랑 무한이라는 말이랑 자, 유한 뭐예요? 한계가 있다. 무한 한계가 없다. 자, 이렇게 한계가 있고 없고의 기준을 이용해서 집합을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한계가 있는 집합인데요. 원소의 한계가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의 한계가 없는, 즉 원소가 엄청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무한집합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보면 x바 x는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 그럼 이거는 그렇죠. 자연수를 우리가 나열을 해보게 되면 1, 2, 3 점점점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썼다는 것 자체가 다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집합의 예로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실수체계 하면서 자연수 말고도 어떠한 또 다른 수들의 모임을 얘기했었어요. 그 수들의 모임을 써보면 자연수도 있었고요. 자연수들의 모임, 그리고 중학교 때 정수들의 모임도 배웠고요. 또 뭐도 배웠냐면 네, 그렇죠. 유리수의 모임. 유리수의 모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실수 또 배웠습니다. 이 실수는 미스테이크의 실수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실존하는 수라는 약자로 실수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각각의 수 집단을 고등학교 와서 집합을 배우면서 새로운 기호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기호를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이 기호가 계속 자주 나오거든요. 뭐 교과서나 학평이나 문제집에도 자주 나오니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또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자연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집합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자연이라는 영어 단어 뭐예요? 그렇죠. nature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수는요. 자연에서 온 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하는 수다.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실제의 수다, 실존하는 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이라는 말이 리얼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레알 있죠. 그 레알의 그 R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R이라는 집합 기호로 표현하는구나. 요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되고요. 그리고 정수랑 유리수는 자, 여기 좀 봐보세요. 정수는 G라고 쓰고요. 유리수는 Q라고 써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굳이 기호 외워야 되나요? 굳이 열심히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냐면 자, 봐보세요. 정수, 정수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선생님이 항상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금방 외우더라고요. 이 Q는 유리수죠. 얘를 여기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큐리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정수랑 큐리수 집합, G는 정수, Q는 유리수를 나타내는 집합 기호구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한집합 4개 예를 들어봤는데요. 나타내는 대표적인 집합 기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유한집합의 예 나와 있는데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우리가 나열해 보면 이와 같이 원소를 5개밖에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념 공집합 나와 있습니다. 자, 공집합 뭐예요? 공자가 빌공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소가.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예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줬고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꼬챙이를 꽂은 모양으로 우리가 공집합을 나타냅니다. 아,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구나. 자, 그러면 이 공집합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또 나타낸 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자, 이제 원소 찾아볼까요? 원소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려고 봤더니 이 안에 넣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집합은 원소가 없다는 거고 그 없는 집합을 이와 같이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개념 봐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유한계로 쓸 수 있으면 원소의 개수 1개다, 2개다, 3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A가 유한집합인 경우에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데 그때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요. 이게 지금 이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이고요. 자, 집합 A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지 우선 우리가 집합을 봤더니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집합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죠. 그래서 그렇죠.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 앞에 있는 게 원소의 모양이고요. 뒤에 있는 게 그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원소의 모양이 좀 독특하죠. 순서 쌍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X, Y 이러한 모양이고요. 이 X는 자연수, Y도 자연수인데 이 식을 만족한대요.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만족하지? 자, 우리가 하나하나 세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할게요. 자, X가 1이면 자, 위에 있는 식은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언제 16보다 작거나 같겠느냐를 만족하는 Y를 이제 짝지어줘야 되죠. 그럼 Y는 대입해보면 1도 되고 또 무엇도 될까요? 그렇죠. 2도 되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합이 5인데 16보다 작거나 같죠. 또 이번엔 X가 고정된 1일 때 Y 값 찾아보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그렇죠. 16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3도 되고요. 자, 1,4도 될까요?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는 순간 16 넘어버리죠. 그래서 1,4는 되지 않는구나. 여기까지 왔고요. 이번엔 X의 값을 두 번째 자연수인 2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X가 2일 때 Y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Y가 자연수니까 Y도 1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합이 5니까 16보다 작거나 같죠?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찾아보면 X가 2일 때 Y가 3, 그래서 3의 제곱까지 계산하면 4 더하기 9는 16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3도 되고요. 자, 2,4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 4의 제곱이 16보다 크니까 안 될 거고요. 중간에 우리가 2,2가 빠졌네요. 자, 2,2의 제곱 4 더하기 4니까 8은 16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2,2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계속 우리가 X를 자연수를 다 훑어보는 거예요. 자, X가 이번엔 3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3의 제곱 9, 그 다음 Y제곱에서 Y를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3,1도 주어진 원소가 되겠구나.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2인 경우 되나요? 그렇죠. 3의 제곱, 3,2도 우리가 답이 되겠죠. 어차피 2,3을 우리가 뒤집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값이니까 속하겠죠. 자, 그런데 3,3도 우리가 답이 될까요? 그렇죠. X가 3일 때 Y가 3이면 9, 2, 18, 16 넘죠.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구나. 이제 x가 4인 경우는 당연히 16이 되니까 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집합의 원소를 다 찾아봤어요. 자, 개수 세볼까요? 1개, 2개, 3개, 4, 5, 6, 7, 8개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8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제 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집합이 공집합일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유형도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조건은 자주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이 집합 기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된대요. 다시,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된대요. 자, 그럼 그게 해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원소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원소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단 얘기가 주어진 위의 식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다. 한마디로 1차 부등식의 해가 없단 얘기예요. 해가 없단 얘기예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EX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B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자, 우리가 이 1차 부등식 풀기 위한 개념 중학교 때 했는데요. 선생님이 29강에 이 1차 부등식 푸는 개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요. 우리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이 을 만족하는 x가 절대 없으려면 이 앞에 있는 a-2, x의 개수가 0이고요. 그리고 이 3a-b, 이 상수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2가 0이니까 a가 뭐라는 건가요? 그렇죠. a가 2라는 거예요. a가 2니까 집어넣으면 6 빼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죠. 그런데 A는 2로 고정돼 있고 B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6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2 더하기 6인 8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개념인데요.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우리나라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하죠. 이러한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두고요. B라는 집합을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 1, 2가 전부 어디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죠. 이와 같이 한 집합의 원소가 전부 다른 집합에 속해 있을 때, 원소가 속해 있을 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고 해요. 포함된다. 포함이 된다. 또 이걸 B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요.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요. B는 A를 포함하는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B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봐보세요. 1, 2. 얘를 그대로 끄집어내면 여기에 있죠. 이 말이 뭐예요? B의 일부분을 가지고, B의 부분을 가지고 A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의 부분 집합이 A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는 B의 부분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똑같은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다 같은 말을 우리가 하나의 간단한 예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호로 나타내요. 그런데 이 기호는 또 어디서 온 녀석이냐면 자, 우리가 포함한다는 영어의 뜻, 컨테인이죠. 그 컨테인의 C를 위아래로 이렇게 누른 기호예요. 눌러서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호를 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등호에서도 큰 쪽을 향해서 기호가 입을 벌리잖아요. 집합의 이 포함 기호도 마찬가지로 큰 쪽을 향해서 입을 이렇게 벌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이요. 자, 집합 B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A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소까지 나열해 보면 A는 1, 2, 그리고 B는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A는 B에 이와 같이 쏙 들어가 있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엔 집합 C를 1, 4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집합 C는 집합 B에 포함이 되나요?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4 때문에. 1은 B에 속하는데 4는 B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C가 B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엔 이렇게 씁니다. C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경우 그려보면 자, B에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1, 2, 3 이와 같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1을 C가 갖고 있긴 한데 B 동네 밖에 4라는 녀석도 들어있죠. 근데 이 4가 B에 속하지 않으니까 C가 B로 쏙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이 C가 B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C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방금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B의 부분 집합이 얘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것도 1은 집합 B에 모두 속하니까 부분 집합이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를 하나 더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자,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 우선 첫 번째로 원소를 가지고 만들면 되죠. 그러면 1이 집합 A의 원소니까 아, 이렇게 생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구나. 또 하나, 그렇죠. 2라는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원소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이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아,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자, 이 집합이 집합 A, 집합 A는 이렇게 생겼죠? 부분 집합이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무엇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원소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다. 마지막으로 공집합도 집합 1과 2의 부분 집합이다. 이와 같이 이 4개의 부분 집합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얘기할 수 있냐면 봐보세요. 어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포함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차피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에 그대로 속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정리를 다 해보았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포함관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자, 우리가 주어진 집합 ABC에 대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집합 A가 B에 포함된대요. A가 B에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B는 C에 포함이 된대요. B는 C에 포함이 된대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무언가를 지우면, B를 지우면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A가 C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 A가 C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구나. 자, 이 성질까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집합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해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착한 편인데 문제마다 원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합 X의 원소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세 개가 집합 X의 원소죠. 그러면 공집합은 X의 원소이고 1도 X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도 심지어 X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옳은 거죠. 4번 옳은 거죠. 아, 1번, 4번은 옳은 거고,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집합기호 안에 얘네들을 넣으면 그거는 X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합기호 안에 이번엔 얘를 넣어볼게요. 얘를 넣어봐도 X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 보기 봐볼게요. 자, 주어진 이렇게 생긴 집합. 우리가 집합기호 안에 원소 넣으면 되니까 X의 부분집합 맞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맞죠? 그런데 지금 3번은 그렇죠. 3번이 틀렸죠. 왜요?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란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이 부분집합 개념 그대로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하면서 남은 내용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화면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기로 나갈 거예요. 그 정리하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를 보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 구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면서 오늘의 학습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않는 수수께끼